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연구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6월 둘째 주 루머팩트 1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진짜 아주 그냥 화끈한 계약 소식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금요일에 사실 구단에서 이걸 공개를 잘 안 해주잖아요. 확정될 때까지. 네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말이 되나? 네. 두 번째로는 SK 일 잘한다. 그쵸. 약간 이제 농담 반 그걸로 야 이거 이류농구에 큰 떡밥이 하나 들어왔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취재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안 그래도 저희 지난 방송 댓글에도 이 미네라스와 관련된 어떤 댓글들 그리고 심지어 신인 드래프트 분석 관련 영상에도 미네라스 좀 파주세요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이류농구 명성이 지장이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위협적인 어떤 댓글이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럼요. 미네라스 특집. 저희는 감사합니다 아주. 저희가 사실 루머팩트 진행한 지 꽤 됐잖아요. 네. 근데 SK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아마 처음이 될 것 같아요. SK가 우리한테 이제 보온을 한다. SK가 이번에 큰 걸 하나 줬습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 그 이류농구의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지난 그 일부하고 저희 방송에서 올라온 댓글을 짧게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리온 윌리엄스 LG 간다라고 뭐 확정 아니고 유력 그렇죠. 이라고 했는데 됐습니다. 그렇죠. 확정이 됐고 이제 결국에는 캐디라는 리온 윌리엄스 이 이제 1옵션, 2옵션 진짜 너무 확실한 인사이드진을 구축을 했는데 사실 이건 또 LG 얘기할 때 이제 조성원 감독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저희가 또 토론은 좀 했지만은 그 직접 현장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저희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2부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지난번에 WTF, 그래서 월드 태권도 페더레이션 이랬는데, 이 김규영님이 이거 이제 못 쓰고, WT로 바꿨다. 레슬링 팀인가요? 그리고 남승우님이 이번 주 루머팩트 끝나고 크블 역대 올타임 하기 전에 신인 드랩 예상부터 하고 가시죠. 했습니다. 그리고 최진영님이 오른쪽 아저씨 섹시하다. 저죠. 그쵸. 우리 와이프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Don't Miss This Time 님이 부산 연고인 그 KT 팬입니다. KT 관련 소식이 그렇게 없나요? 완전 패싱 수준이군요. 그랬는데 이번에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노이로제 님이 성교창 상무 언론 보내려고 어찌려고 그러냐 뭐 군대도 안 보내고 그랬는데 요것도 우리가 2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KCC 구단의 어떤 설명 그리고 저희의 의견까지 덧붙여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호영 님이 뭐 용닷에서 용병낙컴 얘기하는 거죠. 이동환은 DC 보고 방송한다는데 사실인가요? 크크크 싸움 붙이는 건 아닙니다. 싸움 붙이는 거 맞네요. 싸움 붙이려고 댓글 다신 거 아닙니까? 아니 용닷에서 그따위로 얘기했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희 방송 한 번 더 홍보해 주시고. 그럼. 덕분에 제가 꽤 유명해졌어요. 요즘 현상에서.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나 진짜. 그렇습니다. 뭐 자키랑 겐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동환 기자가 그 커뮤니티의 어떤 반응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취재원들 속에서 이제 가지고 온 내용을 모비스 쪽에 확인했죠 우리가. 그렇죠. DC 인사이드나 뭐 저희 이제 방송에 달리는 댓글들 그리고 NBA 매니아, I love NBA 사실은 농구 기자로서 당연히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은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글이 워낙 많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얘기가 많이 들리길래 확인을 했습니다. 구단이 직접.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제가 뭐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을 가지고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지금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비스 구단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3대 커뮤니티. 우린 공통점이 있다.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당연히 거기에 대한 관심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전 그동안 많이 못했어요. 그렇죠. 반성 중이시군요. 반성해. 그럼 여기까지 우리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들을 좀 소화를 했고, 자 6월 둘째 주 KBL 루머 앤 팩트 1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얘기 안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닉 미네라스 미스터의 모든 것 SK 주장과 논쟁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미네라스 미스터리. 자 일단 우리 요약 기요미 이동환 기자가 요약을 해주죠. 이게 왜 논쟁이 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외국 선수 제도 지난 시즌 앞두고 다시 좀 수정이 됐는데 규정상 총액 70만 달러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밀원이 지난 시즌 45만 불을
받았었죠. 자, 이제 올 시즌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KBL 규정상 조금씩은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 인상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재계약하는 외국 선수 연봉은. 거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그 재계약을 원하는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인상을 안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안을 예를 들어서 이동환이 있는데 이동환이 너무 잘했어. 그래서 20원을 받고 있어요. 너무 잘해요. 네. 내가 21원을 얘기를 해. 근데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면 본인이 거부한다. 거부를 하면 KBL 규정상 어떻게 되냐면 같은 소속 구단, 그러니까 원 소속 구단과는 1년 동안 계약을 못 하고 타 소속 구단과는 3년 동안 계약을 못 해요. 즉 KBL에 못 들어와요. 그쵸. 근데 20원에 계약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10원을 제의를 냈어. 근데 이동환이 받아들이면 10원에 계약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쵸. 그렇지 않다. 거부를 했다 그러면 타 구단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한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재계약 그 외국인 선수를 무조건 1원을 올려주거나 일부를 올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올려줘야 그런 옵션이 생긴다. 그렇죠. 징계 옵션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묶어두기 위한 어떤 선택인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SK가 그래서 자밀원이와 45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계약을 하는 상황. 물론 이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지난주 금요일에 닉 미네라스와 SK가 공식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 시즌에 미네라스가 46만 불, 46만 불, 인센티브 포함 46만 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둘이 합치면 지난 시즌 기준으로 90만 불이 넘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셀러리 캡은 70만 불인데 90만 불을 줘야 계약할 수 있는 원래대로라면 두 명을 어떻게 계약하는가 이에 대한 의문, 궁금증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이 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밀원인 선수의 공식 연봉은 45만 1,000불. 그러니까 1,000불을 인상을 시켜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계약 그 옵션을 발동을 했고 미네라스 같은 경우는 70만 달러 딱 쓰면 24만 9,000불. 24만 9,000불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개 구단 모든 이제 실무자들 그리고 몇몇 감독들 이게 다 물어봤는데 이 계약이 이해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든 구단들이 이거는 이해하기는 솔직히 말하면 좀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난 얘기예요. 하나하나 좀 얘기를 갖다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의문점에 대해서. 첫 번째, 미네라스가 46만을 받았는데 24만 9천 불로 깎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가.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삼성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미네라스. 그렇죠. 비익으로 가기 위해서. 미네라스 측과 SK 입장은 뭐냐면 미네라스가 한국에서 더 뛰고 싶은데 지금 9개 구단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 그래서 맥콘 코치 그렇죠. SK와 그 김민환 그 이전에 있는 맥콘 코치를 통해서 SK에게 타진을 했고 SK가 이 정도 돈밖에 없으니까 24만 9천 불 정도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괜찮겠느냐. 그래서 미네라스가 오케이 해서 사인을 했다는 게 SK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KBL 구단들이 대부분 빅맨 1옵션을 찾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 포워드로서 1옵션으로 뛰었던 46만 원 받고 뛰었던 닉 미네라스는 이제 경쟁 자체,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적기 때문에 몸값이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부분은 변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몸값이 내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해서 유럽 쪽에 미네라스가 이제 더 큰 돈을 받고 뛰거나 지난 시즌과 비슷한 돈을 받고 뛸 수 있는 리그 자체가 이제 개막 자체가 불투명하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가족에 있는 미네라스 입장에서는 한국을 더 선호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스탠스를 낮춰서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까지는 변수이긴 합니다. 다만 46만 불을 25만 달러 수준으로 과연 깎고 올 정도로 한국이 메리트가 있는 나라인가. 그리고 두 번째 25만 달러로 온다고 했을 때 과연 SK만이 고려 대상인가. 이 부분에 사실은 더 의문이 커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46만 달러, 미네라스의 그 금액이 46만 달러인데 실질적으로 삼성에 수령한 금액은 36만 달러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 46만 달러에 거기에 인센티브 자격 조건을 갖다가 충족 못 시킨 금액이 10만 달러 정도 있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받은 금액은 36만 달러. 그렇게 본다면 한 12만 달러 정도의 어떤 그 갭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갭 차이를 과연 SK가 어떻게 좁혔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면은 그 갭을 어떻게 좁고 왜 미네라스는 굳이 SK를 선택했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KBL 규정에 그 외국 선수 인센티브 규정, 포상금 규정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 일부분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BL 외국 선수 계약 규정에서 인센티브는 모두 보수 총액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네라스가 46만 달러 지난 시즌 받았다고 하면은 뭐 플레이오프 가면은 뭐 인센티브 뭐 5만 달러 주고 뭐 평균 몇 득점 이상하면 이만큼 줄게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수 총액에 포함돼요. 46만 달러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챔프전. 그렇죠. 예, 요거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은 진출 관련해서 옵션은 다 보수 총액에 포함이 되는데 4강, 6강. 그렇죠. 챔프전에 진출한 두 팀은 인센티브와 별개로 포상금이라는 걸 줄 수 있어요. KBL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포상금이라는 걸 줄 수 있고요. 그 포상금은 뭐라고 KBL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구단 자율로 결정한다. 즉 금액적인 부분 조건적인 부분은 제한이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많은 팬분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SK가 무슨 뒷돈을 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 규정을 어긋나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포상금 제도, 제한이 전혀 없는 포상금 제도를 어느 정도 활용해서 미네라스와 계약에 합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예, 그리고 왜 이 포상금 제도가 SK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냐면 SK의 현실적인 전력이 다음 시즌 챔프전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팀 중에 하나다. 그리고 SK는 미네라스가 이미 경험한 수도권에 연고를 두고 있다.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라스는 지난 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미네라스가 뭐 울산 모비스라든지 뭐 전주 KC 다른 팀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제 예를 든 것뿐입니다. 이 팀들이 뭐 실제로 뭔 얘기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지방 팀들에 비해서는 서울에 있고 챔프전 진출 가능성이 높은 SK를 골랐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포상금 제도를 이용을 했다면 SK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오는 뭐냐면 그럼 과연 SK가 챔프전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있죠. 그쵸. 근데 이게 개런티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보장 금액이 아니죠. 네. 근데 개런티가 안 되는 부분에서 미네라스가 그런 걸 믿고 간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SK 그 실무진 쪽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들도 그러니까 챔프전 옵션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SK가 챔프전 옵션을 인센티브를 굉장히 세게 걸면서 그 연봉의 부족분을 갖다가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SK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대묻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해야 그런 부족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24만 9천 불이니까 한 40만 불 준다 그러면 이 옵션이니까 40만 불 준다 그러면 15만 달러 정도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실무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미네라스의 챔프전 옵션이 걸려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절반도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세금 문제가 한 22% 정도 떼야 되는데 그것도 미네라스가 다 내게끔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SK 구단은 반박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미네라스가 그렇게 들어왔을 때 챔프전 옵션을 과도하게 책정한다라는 그런 가설은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자, 그럼 두 번째 9개 구단을 그 취재를 했을 때 지금 이제 대부분 팀들이 빅맨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네라스가 올 수 있는 옵션은 이 옵션일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미네라스가 뭐 굳이 SK가 아니어도 한 달 정도 참은 상태에서 25만 못 받았을까? 그랬을 때 9개 구단 중에 지방의 2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면 완전 땡큐다. 일단.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미네라스가 다 뽑았을 것이다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런 미네라스는 다른 구단과 한 달만 지나면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구단과 협상을 하면서 한 30만 불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형성시킨 다음에 한국에 SK가 아니어도 올 수가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SK가 뒷돈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면 왜 미네라스는 SK와 계약을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액적으로 사실은 다른 팀과 계약을 해도 충분히 더 나은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동혁 기자가 취재한 대로 SK 구단에서 그런 이제 챔프전 포상금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그 정도 반도 안 된다, 15만 달러의 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은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 어떤 이득을 이제 안정되게 이제 보장받거나 이런 식의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봤는데 SK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 미네라스 에이전트가 데이비드 사이먼, 이 선수 에이전트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미국의 현재 에이전트가. 그리고 삼성이 지난 시즌에 보통 이제 한국인 에이전트를 끼고 그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을 경우에 현지 미국인 에이전트에게 받는 피의 50%를 한국인 에이전트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삼성은 기본적으로 미네라스하고 계약을 할 때 미국인 에이전트와 다이렉트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네. 그 에이전트가 사실 이번에도 한국인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하고 싶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피를 50% 떼야 되니까 그거 안 떼고 계약하고 싶잖아요, 사실. 그 상태에서 맥콘 코치한테 그 에이전트가 연락을 했고, 맥콘 코치가 그러면 이 정도밖에 못 줬는데 괜찮겠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미네라스는 괜찮다라는 오케이 사인을 냈다. 그런 하나의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SK에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라스가 왜 우리하고 계약했는지도 자기들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 구체적인 이유는. 그러면서 나눈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진짜 뒷돈이 없으니까 KBL이 조사를 하려면 해라, 해도 된다, 이건 정말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그럼 미네라스가 만약에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꼬치꼬치 이게 물어봐도 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오케이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자, 미네라스가 그러면 왜 SK를 했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른다고 했지만 추측건데, 그쪽에서는 추측건데, 일단 미네라스는 오랜 외국인 선수 생활에 연봉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많이 올려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미련은 없다. 벌만큼 벌었다. 벌만큼 벌었다. 그리고 한사이백이 애기가 있다. 그렇죠. 애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SK 쪽으로 요구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하다. 예를 들면 비행편 업그레이드, 비행편 업그레이드, 그리고 자기가 살 집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편리 요구사항, 그런 부분들, 그런 옵션 한 3-4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지 연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 이 추측하는 배경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만약에 한 10만이나 15만 정도 더 많이 받는 상태에서 유럽을 갔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고, 그쵸. 또 미네라스가 원희하고 어떤 그 커넥션,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원희 어머님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US 투데이에서 원희가 이제 인터뷰한 게 뭐가 있냐면, 한국은 굉장히 좀 안전한 나라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닉 미네라스가 쿡 집어서 한국을 갖다 선택할 수는 있다. 거기에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고, 그 에이전트가 현지 한국인의 피를 갖다가 안 받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맥콘 코치한테 전화하는 것뿐이었다. 그 상태에서 그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배경을 추측을 하더라고요, SK에서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닉 미네라스가 오면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뭐 거기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막말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지금 부분들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동혁 기자가 취재한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뭐 벌만큼 번 부분, 그러니까 돈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풍족한 상황이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미네라스가 지난해 삼성에 처음 왔을 때도 이제 기자들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삼성 구단 통역 분들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왔던 얘기가 굉장히 좀 지금 풍족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돈에 대한 미련이었다. 이게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한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제 자미론이가 이제 그 USA 투데이에서 인터뷰를 한 것도 있지만, 미네라스가 사실은 올해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국 선수들이 하나둘 이제 한국을 떠날 때 이것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바이런 멀린스가 같이 가자고 권유를 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남았었고, 남아서 계속 팀과 동행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 구단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신뢰와 의리랄까요?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선수인 셈이죠. 그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이제 이적 시장들, 그러니까 유럽 이적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호주 리그, 중국 리그, 이쪽이 좀 깨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네라스가 지금 실제적인 연봉이 46만이 아니고 32만 거기에 옵션 4만 해가지고 36만 정도 이렇게 수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는 1옵션이었는데 1옵션은 30분 이상 뛰어야 되지만 지금 33살 그리고 지금 이제 SK로 들어오게 되면 2옵션이 되기 때문에 20분 안쪽에서 조절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연봉이 조금 삭감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경이 좀 깔려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페이컷을 한 50% 정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쵸. 그 상태에서 미네라스가 아기를 데리고 가기는 솔직히 말하면 쉽지가 않고 간다고 하더라도 연봉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안전을 보장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뛰기는 쉽지 않다. 이런 배경도 좀 깔려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이제 모기업이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개런티가 되면 거의 다 받는 그런 상태인데 유럽은 이제 우량 클럽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스폰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한데 경제 상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스폰서를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임금 체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재정의 어떤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 리그가 좀 더 낫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고려했다라는 게 SK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주장.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될 거란 걸 구단도 좀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 실무진이나 고위 수뇌부 이쪽은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빠삭한 분들이야. 네, 그래서 실제로 애초에 이제 미네라스와 계약했다는 확정 어떤 사실을 이제 언론에게 이제 먼저 자료를 배포를 하잖아요. 언론에 자료를 먼저 배포할 때도 미네라스가 SK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보통은 서술 따로 안 해요, 구단들은. 근데 굳이 이제 설명을 덧붙여서 서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SK 구단도 이미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논리 자체는 이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언론에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정말 뒷돈이 없다면은 사실은 이게 아예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방금 호주 리그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호주 리그가 외국 선수 계약 안 한 팀들이 있습니다. 많은 구단들이 호주 리그 선수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 KCC 쪽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이제 그쪽 실무진 그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을 담당하는 실무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이리농구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외국인 선수 확정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을 때 예상외로 늦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상만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시기가 사실은 외국인 선수에 대한 몸값이 가장 거품이 많을 때고 이게 아마 꺼지면서 좀 7월이나 이때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텐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겹쳐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유럽에서 30만 부르던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서는 40만, 50만을 불렀던 과거의 사례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히려 역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라는 부분도 있고 역전은 안 되더라도 비슷한 금액으로 한국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준 높은 외국인 선수가 있을 것이다. 요거는 이제 10개 구단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SK 주장이 그러니까 논리적인 저는 뭐 허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빈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쵸.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라스가 SK와 메콘 코치를 통해서 다른 구단과의 접촉이 없이 이렇게 왔다?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의심스러운데 더 이상 어떤 물증 이런 부분들은 없고 저희가 뭐 이제 검찰도 아니고 그쵸. 교사가 그죠? 그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게 이제 SK의 어떤 입장을 갖다 낱낱이 얘기한 거는 이것도 이제 정보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뭐 SK의 입장을 갖다 대변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그래서 따져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저런 부분에 대한 문제 했을 때 SK의 주장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소개시켜주는. 말씀드리는 그런 지금 이제 시계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KBL의 어떤 외국 선수 규정과도 연결져서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선수가 사실은 이제 자유계약제로 바꿨음에도 샐러리캡 이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 예, 이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이제 예전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나왔던 거지만은 이런 이명계약 혹은 뭐 SK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때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혹으로 그치거나 그냥 이제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그러니까 과연 이런 이제 논란이 이번 이후에도 앞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외국 선수 계약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런 의혹을 좀 깨끗이 하기 위해서
애초에 이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KBL은 또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고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희와 미네라스의 결합 그리고 이게 70만 달러 가능한가 이런 의심 자체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이거는 다 나머지 9개 구단 그 SK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구단 팬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만스러울 수 있어. 실제로. 그쵸. 그래서 SK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 더 이상 여기에서 뭔가를 갖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미네라스가 들어오고 미네라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추후에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네라스가 SK에서 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팀과 계약을 한다. 그랬을 때 다른 팀에게 그 나가는 그런 이제 소득 공제형 서류가 있어요. 그쵸. 그 경우에는 SK가 실제적으로 얼마를 미네라스한테 줬는가가 나와요. 다 나올 그쵸. 수밖에 없어. 실제, 그럴 때는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그래서 몇몇 외국인 선수가 뒷돈이 좀 있었구나라는 것을 각 구단들이 좀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 미네라스에 대한 그 백머니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쵸. 예. 현 시점에서는 추후에 뭐 다른 이야기 나올 때 저희가 또 파볼 수 있거나 취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 자체를 갖다 저는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현행 외국인 선수 제도를 그냥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70만 달러 두지 말고 그냥 폐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래서 좀 더 좋은 선수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런 뭐 백머니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KBL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SK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럴 경우에 SK는 억울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 상황에서 SK가 뒷돈을 줘서 딱 들어왔어. 그럼 딴 구단 우승을 노리는 구단들 뭐 DB라든가 예를 들어서 KGC라든가 이런 데서 또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그럼 백머니를 써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이제 딜레마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냥 다 없애라. 조건을. 그게 한국농구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다. 물론 거기서 부작용은 뭐 구단들의 어떤 재정적 부담이 많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플랜 B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KBL이 좀 생각을 해서 지금 뭐 현행 외국인 선수 제도를 시행을 한 지 이제 2년째지만 한 3년 정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책을 갖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셀러리 캡 제도는 프로 스포츠 시장에서 일종의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몇 가지 제도적 허점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불공정 경쟁을 그리고 뒤에서 불공정 경쟁 약간 부추기는 이제 의도치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계속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프로 스포츠 시장이 특히 KBL이 어떤 투자하는 만큼 성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리그, 그런 이미지를 오히려 이제 좀 만들려면은 사실은 저도 셀러리 캡 제도는 아예 없어지는 게 외국인 선수 셀러리 캡. 네, 외국 선수 셀러리 캡. 그러니까 외국 선수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하는 팀은 그만큼의 이득을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팀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투자 돈 쓰는 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일하고 사실은 처음에 그 외국 선수 제도가 자유계약제로 돌아왔을 때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굳이 셀러리 캡 상한을 둬야 되는가?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요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우리가 할 수 있겠죠. KBL 핫 이슈로. 그렇죠. 핫 이슈로 할 수 있겠죠. 예, 외국 선수 셀러리 캡 제도. 예, 맞습니다. 뭐 할 얘기도 많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미네라스 얘기를 갖다가 15분 하니까 제작진 얼굴이 또 일그러졌어. 예, 지금 되게 초조해 하시네요. 표정이. 저것들은 또 저런다. 이러면서. 아니, 여기 되게 시원한데 얼굴이 좀 붉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좋은데 쾌적하네. 그죠? 그럼요. 시원하고.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7월 중에 해변가 쪽으로 전지훈련을 갈 그러니까요. 있다고 합니다. 예, 울산 해변가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이게 모비스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운동이라고 그래요. 혹시 거기서 뭘 하느냐, 도대체 무슨 지역을 하느냐. 보통 이제 모비스는 코트를 뛰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냥 좀 더 달리는 농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첫 번째로 시도를 한번 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독님이 어떤 파라솔 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이 단칼에 우리도 같이 고생을 해야 된다. 라고 그러면서 파라솔 같은 거 필요 없다. 우리도 같이 고생을 할 거다. 제가 그럼 감독이랑 코치 여기 조동현 성주보 같이 뛰는 거냐? 거기까지는 안 된다.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긴장하셨겠어요, 코치님들. 그러니까 모비스가 작년에 사실
여름에 속초에서 잠깐 또 전지훈련하면서 그때 또 에메카 오카포랑 인연을 맺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션농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도 해야겠지만 저는 모비스가 되게 좀 의지가 남다르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좀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전에는 이제 모비스 체육관에서 이제 볼 훈련, 그러니까 뭐 수비 전술 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 오후에는 아예 이제 원래 모비스 그 연습 체육관에도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 네. 수원 쪽에 다른 또 이제 피트니스 좀 할 수 있는 더 좋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아예 오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좀 바꿨다고 봐야겠죠, 모비스가 훈련 스케줄 같은 것들을. 이런 부분 보면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 예, FA 영입부터 해서 예,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두고 볼게요, 모비스. 예. 모비스 잘하고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KT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KT는 지금 외국인 선수 빅맨 플러스 스코어를 조합을 고려 중인데, 지금 서동철 감독 말에 의하면 지금 리스트업이 한 2-3명 정도 돼 있는데 계속 지금 장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장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2옵션 되는 선수, 득점력 되는 선수 찾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70만 불의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선수 한 45만, 뭐 40만 안팎을 준다 그러면 두 번째 선수 스코어를 찾기는 지금은 좀 쉽지가 않다. 그쵸.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허원 선수 백코트 파트너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이제 KT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죠. 예, 그러니까 KT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신인 얘기도 했었고, 뭐 지난주에도 뭐 어떤 선수가 어울릴 것 같다 뭐 이런 언급을 잠시 드렸었지만, 일단은 이제 김윤태 선수 지난 시즌에 꽤 많이 호흡을 맞췄었죠. 나중에 뭐 최성모 선수가 그 자리를 대체하긴 했지만, 이 김윤태 선수가 투가드 시스템을 돌릴 때는 같이 호흡을 맞춰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래서 뭐 이제 좀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뭐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은 허원 선수의 3명의 포워드를 같이 기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미 지난 시즌에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투가드 시스템을 선호하지만 포워드 3명을 허운에게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뭐 굳이 그렇게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면서 뭐 신인 보강 상황, 나중에 뭐 선수 이적을 통해서 또 가드 자원을 보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가능성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양홍석에 대한 어떤 그 쓰임새도 좀 새롭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동철 감독은 일단은 공격에서는 슈팅 효율을 좀 높여줘야 된다, 양홍석이. 네,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고. 예, 그러니까 어떤 3연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수비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성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좀 여쭤봤을 때 수비가 일단 성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KT가 사실 뭐 지난 2시즌 굉장히 공격적인 농구로 성적을 끌어올리긴 했지만 수비는 사실 리그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팀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서동철 감독을 비롯한 KT 코칭 스태프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KT는 뭐 외국 선수 일단 영입 상황을 봐야겠지만 전체적인 팀 수비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당연히 장신 포워드인 양홍석의 어떤 수비 영향력, 수비 역량이 성장하는 것을 일단 제일 첫 번째 옵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또 서동철 감독이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지난 시즌에 사실 이제 양홍석 선수가 서동철 감독이 이제 덕장 스타일이죠. 그렇죠. 선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그런 사령탑인데, 지난 시즌에 양홍석 선수가 상당히 서동철 감독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좀 센 질책. 그 질책의 이유가 뭐냐면, 양홍석 선수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버릇이 있는데, 습관이 있는데, 공격에서는 힘을 굉장히 많이 쏟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좀 부족한 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예, 그 부분은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그렇죠. 뭐 한 발짝 덜 움직이든지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 수비에서 그 아끼는 힘을 공격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동철 감독이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양홍석 선수가 더욱 가치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양홍석 선수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공격에서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한 2-3포인트 더 올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가 공수 밸런스를 맞추면서 수비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프로에 눈을 들기 위해서는 공격에서 활약한 걸 해야지.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 선수가 공수 밸런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갖다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린 그 프로 초년차 어린 선수들,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 부분 다 봅니다, 진짜로. 그럼요. 예. 스카우터분들, 뭐 저희가 최근에 또 드래프트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 강조한 스카우터들이 계셨어요.
있었어요. 그럼 어떤 선수들을 좀 가장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인가? 뭐 구체적인 이름 언급하지 않지만 그런 이제 수비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도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스카우터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농구 선수들 중에는 사실은 공격을 더 잘하는 선수가 당연히 있고요. 혹은 수비는 약한 공격에 좀 에너지 집중하는 선수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양홍석은 KT 어떤 너무 핵심적인 선수이고 이렇게 레귤러로 굉장히 오래 뛰는 선수들은 당연히 이제 방금 유동혁 기자가 언급한 그런 밸런스를 갖춰줘야 되고, 제가 이제 양홍석 선수의 수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뭐 대인 수비는 잠깐 두고 어떤 이제 팀 수비적인 부분에서 로테이션 수비를 좀 뒤늦게 해준다든지 그냥 나중에 그냥 다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나서 따라온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의지가 없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렇죠. 거기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양홍석 선수의 가장 큰 문제, 수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세가 높아요. 자세가 높은데 이 높은 걸 낮추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수비에 대한 어떤 집중이나 의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자기가 인식을 잘 못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가치가 기본적으로 떨어져요. 그럼 FA 시장에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0억 받을 거 20억, 20억밖에 못 받아요. 그쵸.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성수아 감독이 첫 시즌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까지 좀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자신감을 좀 최대한 북돋아주기 위해서 질책을 거의 안 했다고. 양홍석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는 좀 팀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했고 이제는 수비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랜드로 한번 가볼게요. 전자랜드는 지금 뭐 그렇게 큰 이슈들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제 이대현 선수가 핵심인데 이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사실 지지난 시즌 챔프전 때 모비스와의 챔프전 때 굉장히 좀 잘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상무 제대하고 와서 했었고, 그리고 상무 때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바로 와서 실전에 투입되는 그런 모습들 다 보였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굉장히 잘할 거다 그랬는데 사실 잘 못했어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장부상 있는데 그런 어떤 부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대현 선수가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정영훈 선수가 이제 상무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음 시즌 그 중간에 돌아오게 되는데 여전히 이대현 선수가 핵심 중에 한 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랜드가 뭔가의 어떤 조치를 갖다 취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70만 부를 다 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제 빅맨이나 스코어로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팀이 다른 팀과 다른 건 뭐냐면 빅맨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빅맨 같은 스코어러 이 선수들을 1옵션으로, 그러니까 포드형 용병에 가까운 빅맨을 1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구단이 전자랜드다. 현재까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앞으로 점점 상황을 갖다가 좀 더 보면서 업데이트를 갖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KGC 한번 가볼게요. 예, KGC. 사실 KGC 저희가 지난주에 외국 선수 관련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또 뭐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 선수 리스트도 이미 뽑았고 그 중에 뭐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러시아, 그리스, 독일, 프랑스 이런 다양한 리그들이 좀 후보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유럽에서 가장 높은 리그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그 밑에 터키, 러시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리스, 독일, 프랑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동유럽 리그가 있고, 또 이스라엘 리그는 이제 팀마다 좀 달라요. 그쵸. 예. 수준이 팀마다 좀 다른데 이제 톱 레벨들은 보통 이제 한 100만 불 정도 받습니다. 예. 선수. 그리고 여기에서 톱 레벨 빅맨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러니까 KBL에서 요구하는 그 외국인 선수는 그래도 득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동유럽에서는 여기에서도 그 그러니까 가드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에서 굉장히 레벨이 높은 빅맨이라 하더라도 이 선수가 주득점원이 아니고 스크린 걸어주고 리바운드 잡아주고 좀 뛰고 뭐 이런 이제 그 롤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는 KBL의 적응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유럽에서의 어떤 터줏대감 같은 그런 빅맨들보다는 좀 한 2, 3년 차에 이제 신예, 운동 능력 좋고 하지만 농구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 그런 이제 농구에 대한 센스 이런 부분이 좀 떨어져서 식스맨급으로 이렇게 뛰는 그런 빅맨, 좀 위력적인 빅맨, 이런 빅맨들을 중심으로 지금 스카우팅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이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데이비드 사이먼을 KGC가 접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사이먼 영입할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 한 20-30%밖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사실 실제로 따지면 더 떨어져요. 왜냐면 이 사이먼이 교토팀과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풀 개런티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천재지변에서 리가 중단돼도 모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다음 시즌 뭐 KBL이 재개가 된다고 그래도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풀 개런티를 마다하고 여기로 온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 FA로 풀린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KGC가 사이먼에 대해서는 영입하는 거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리고 자기들 인력으로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최근 뭐 훈련 상황 또 전달해 드리면은 일단 14명 정도 선수들 모여서 하고 있고 오세훈 선수는 일단 뭐 지난 시즌 사실 시즌 아웃 된 결국에는 어깨 부상 때문이잖아요. 네, 어깨는 완치가 됐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무릎하고 발목에 고질적인 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치의가 정상적 훈련이 지금 가능한 수준이다. 즉 컨디션이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그 저희 1부에서 5개 팀 미네라스 특집으로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또 2부에서 저희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지지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독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유튜브, 네이버,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